자, 교재는 502페이지, 자, 35강 인장에 관한 죄입니다. 자, 인장에 관한 죄 역시 이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그리고 목적범이고 미수가 있는데, 유독 여기도 마찬가지죠. 행사죄는 역시 목적범이 아닙니다. 그 다음 통합죄하고 인장에 관한 죄 두 가지는 유형 위조만 있고 무형 위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또 인장에 관한 죄는 유가증권이라든지 문서죄 흡수가 된다는 것은 죄형법정 죄수론 할 때 배웠고, 자, 그러면 인장에 관한 죄를 가죠. 자, 행사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기호를 위조, 변조 없어요. 부정 행사했을 때 죄가 되죠. 자, 여기서 인장이라 하는 것은 막대기, 인과죠. 막대기를 찍게 되면 그림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인형이라 하죠. 두 가지를 포함한 개념이다. 자, 됐고, 자, 밑에 위조라고 하는 것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오심케 할 정도이면 됩니다. 자, 2번이 중요한데요. 어떤 문서에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서명을 기재했다. 그러면 서명이 완성되면 그때 뭐가 돼요? 서명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가. 문서가 완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수가 돼요. 자, 무슨 얘기인가는 잠시 있다가 다음 페이지 설명할 때 이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여기 나왔네요. 자, 수사서류죠. 수사서류. 1대에는 서명을 하는 순간 열람하는 수준 상태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때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서명 등의 기재와 동시에 이 죄는 기수가 돼요. 자, 그와 같이 위조 사서명 행사죄가 성립된 직후에 경찰관이 그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성립한 죄는 기수란 말이에요. 자, 밑에 보세요. 피고인이 타인 행세를 하며 피의자 조사를 받잖아요. 그리고 경찰관에 의해서 작성된 피의자 조사 말미에 이 사람이 사인 서명을 할 거 아니에요. 이때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 쓰지 않고 타인 이름에 이름 쓰고 서명하는 순간, 도장 찍는 순간 이때 뭐가 돼요?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경찰서 조사받으면서 제3자를 행사하면서 그 진술자란에 제3자의 뭐를 적어요? 서명을 기재하는 순간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가. 자, 경찰관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럼 타이핑이 제대로 됐는지를 상대방이 보여주잖아요. 확인해라. 맞지? 그럼 사인해. 이렇게 합니다. 그때 자기 이름 쓰지 않고 딴 놈 이름 쓰면 그때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썼고 그리고 경찰관이 다시 받아서 경찰관이 이름을 썼을 때 문서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문서가 완성되지 않아도 제3자 이름을 쓰는 순간 열람 상태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때 기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것이 기수가 되는 것이지 여기서 그 이후에 그 기수가 된 이후에 경찰관의 서명 날인이 완료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문서가 될 텐데 그것이 발각되었다 할지라도 기수라는 것은 기수란 말이에요. 밑에도 자기 이름 쓰지 않고 형의 이름을 쓰면 기수가 된단 말이에요. 교무처장 명의 이름, 다른 사람 이름의 명을 쓰지 그러면 기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가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문서가 완성되지 않아도 기수란 말이에요. 이것이 완성되어야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받으시고. 자, 그런데 죄가 되지 않는 거 파란색입니다. 승낙을 받았다면 세모, 위임 받았다면 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승낙을 얻지 못하여서 돌려주었다. 그러면 혹시 행사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행사 목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목적범이기 때문에 목적이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고요. 대응책에서 한 것이라면 역시 위조죄가 될 수가 없다는 것. 다음 페이지. 자, 행사죄죠. 행사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열람 동그라미면 돼요. 그러나 파란색으로 위조된 인과 그 자체, 인과 뭐라 했습니까? 인과 막대기. 도장, 막대기. 그 자체를 교부 세모 치시고 이것은 행사가 아니다. 그 다음 공인 등 위조 부정행사죄 보죠. 자, 내용은 똑같아요. 여기서 부정행사라 하는 것은 권한 없는 자 동그라미 1번, 권한 있는 자라도 동그라미 2번 다 된다. 그 다음 자, 밑에 판례. 예?
행사 목적으로 이 공교인 번호판을 위조하면 뭐가 돼요? 공교 위조죄 되는 거예요. 일단 끊고 여기까지가 일단 한 문제짜리. 됐어요? 이때 행사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말한다. 됐고, 자 밑에 보세요. 자, 빨간색 들어볼게요.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위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을 했죠. 부착 동그라미. 그러니까 다른 번호판을 떼어내서 부착한 것이 바로 공교 위조죄 된다니까요. 밑에 나오잖아요. 왜?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했을 때 이것이 공교 위조 된다 했잖아요. 자, 잘 받으시고. 그 다음 밑에도 부착 동그라미, 다른 번호판을 자동차에 붙인 것은 그 죄의 행사죄, 부정행사죄가 됩니다. 자, 여기서 택시 미터기, 검증 납봉, 번호판, 이게 다 뭐예요? 이거 다 공기호. 이퀄 공기호가 돼요. 또 번호판도 공기호죠. 자, 그 다음 페이지고, 죄수론할 때 많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 색깔 칠해진 글씨들이 전부 다 죄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절취하면 그 밑에 합동절도죄, 이 상습범들인데, 상습 합성절도가 되죠. 어떤 절도 하나 됐습니다. 떼어낸 게 뭐죠? 떼어낸 거. 번호판 떼어내면 밑에 나와 있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죄가 돼요. 그 다음, 부착하면 그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공교 부정사용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운행하면 이게 바로 뭐가 돼요? 밑에 부정사용 공교 행사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4개죠.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취하면 절도죄, 떼어내면 무슨 뭐라 했습니까? 떼어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죄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불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죄가 따로, 자동차관리법 따로, 경합범, 이퀄 경합범 된다. 그 다음 부착하고 운행한 거. 부착. 자, 요 판례 잘 보세요. 이게 옛날 판례인데, 자, 요 판례 번호가, 자, 위에 판례 번호 보세요. 요 판례가 2007년도 판례잖아요. 자, 밑에는 96년도 판례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이 더 최신 판례지. 이 90년도 판례보다는. 근데 90년도에는 어떻게 했냐면, 90년도에는 부착하고 운행한 것을 그냥 죄 하나로 부정사용 공교 행사죄 이 하나로 처리를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것이 진보되어서 지금은 어떻게 한다? 두 개를 쪼개놨지. 쪼개놔서 부착, 여기 요 부착 따로, 그다음에 운행 따로. 예전에는 부착 운행을 하나로 했는데 지금은 부착은 부정사용 공교 행사죄. 공교 부정행사죄. 운행한 것은 부정사용 공교 행사죄. 이거 각각 되는 거. 그래서 이 90년대 판례보다는 최근 판례가 더 잘 나오죠. 최근 판례가 더 진보된 판례니까. 근데 이런 판례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가 나오든 간에 다 맞게 풀시면 돼요. 자, 그러나 적치했다, 반출했다는 것 갖고서는 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성풍수에 관한 죄를 보죠. 자, 크게 음행매개죄, 공연 음란물죄, 음란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노트 보시면 지금 간통죄 자체가 없어졌고 이제 나머지 죄만 남았는데 여기 있는 죄는 모두 미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 음행매개죄가 이제 목적범이라는 거 바로타시고 나머지는 뭐 별로 볼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쵸? 여기 목적범이다. 여기 음행매개죄가. 그리고 둘 다 미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건 나오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음행매개죄. 영리 목적을 위한 목적범이죠. 그리고 요 사람이 객체네요. 과거에는 여기 개정 전에는 미성년자 음행에 상습 없는 부녀였었는데 개정 전에는 이것이 이제 여기서 다 탈락되고 지금은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판례는 옛날 판례지. 미성년자에 대한 음행매개죄 성립에는 그 사람이 상습범이 있든지 뭐 자진 동의했든지 간에 무조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 판례 받으시고
지금 근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혹시나 몰라서 옛날 판례대로 나오면 그 판례에 맞는 걸로 푸시면 됩니다. 자, 3번 음화 등 반포, 판매 나왔네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이다. 여기서 이 기타 물건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기타 물건은 그 기타란 말의 표현을 잘 보시라고요. 기타란 말의 의미를. 저 앞에 이 문서, 도화, 필름이 이 재물이잖아. 재물이기 때문에 이 기타 물건도 재물성을 띠어야 한다는 거예요. 재물성을 띠어야 한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안 된다. 파일 자체는 재물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일은 기타 물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쵸? 자, 다음 페이지. 여기 나왔네요. 파란색으로 파일 세모는 기타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밑에 파일 세모를 컴퓨터에 전송한 것은 다른 점은 될지 몰라도 형법상의 죄는 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 얘가 이제 판례인데요. 남자용 자위기구인 남성용일 때는 그것이 객체된다 했는데 여성용일 때는 또 안 된대요. 자위기구나 돌출 콘돔, 그 다음 남성 성기 확대기구인 해면체 비대기 뭐 이런 것도 있는가 봐요. 이런 것들도 안 된다 그랬어요. 말씀드린 이유는 경찰 승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판례 받으시고요. 자, 음란물인데 음란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빨간색 객관적, 평균인, 전체, 규범적 판단이다. 주관적 아닙니다. 주관적 아니고 이 말의 부분을 벗어나면 다 틀리는 거예요. 문서 전체를 보는 것이지 일부분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밑에 주관적 아니다. 주관적, 객관적을 종합하여 아닙니다. 오로지 객관적이죠. 그 다음 어떤 물건인지 음란물이 되려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왜곡했다가 평가하실 정도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묘사하면 음란물이 되는 겁니다. 자, 음란물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합니까? 법관이 판단하지. 그렇죠? 설령 이 등급위원회에서 몇 세 관람 이렇게 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법원을 기속한다 못한다?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이 사상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책임론에서도 법원을 구속시킨다, 기속시킨다 이런 말 하면 다 틀립니다. 자, 밑에 음란물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 보통인 밑줄짝 놓고 정서를 꼭 판단한다. 역시 주체는 법관이다. 또 역시 밑에 일반 보통인 정서를 꼭 따진다. 이면 되는 것이지 법원직 공무원들이 설문조사하는 거 아닙니다. 묻는 절차를 거친다. 묻는 절차 필요 없어요. 그래야만 한다 그러면 틀리고. 다음 페이지. 자, 학술서나 예술작품이 음란물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예술성과 음란성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성이 있다 해서 음란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학술서도 예술작품도 음란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문학작품이라 하더라도 침해 동그라미 하였다면 침해 동그라미 말고요. 침해는 밑줄 볼게요. 침해하였다면 이것도 음란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자, 우리 판례는 이 상대적 음란성 이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내용 외에도 작가나 출판사의 의도 등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명화집이 실린 그림이라 할지라도 판매 목적 밑줄짝으로 해서 카드라든지 사전에 인쇄해서 뿌렸다면 음화시켰다면 음란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공연윤리위원회 심의 마친 작품이라 할지라도 선정의 측면을 특히 강조했다. 그러면 음란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음화하 밑줄, 음화 밑줄. 음란물 될 수 있다고요. 자, 공연 전시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특정 소수인 세모는 공연 전시가 아니라는 거지. 두 사람이 본 것은 공연 전시가 아니라는 거지.
인터넷 카페는 불특정 다수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카페 게시한 것은 공연 전시가 됩니다. 링크 걸어놓은 것도 됩니다. 됐어요? 자, 5번에 공연 음란죄. 거동범이죠. 공연한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이 거동범으로서 바로 그 즉시 이 공연 음란죄가 되어버려요. 역시 음란성 여부 자체도 객관적 판단이죠. 그쵸? 주관적 밑줄 X. 쉽죠? 음란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성행위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성적인 의도가 있을 필요 없고 그런 것들 봐두시고요. 자, 음란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또 나왔네요. 주관적으로 성적인 목적법 아닙니다. 틀리고. 그렇죠? 그냥 내가 하는 행위가 음란성이 있다 라고 하는 인식만 있으면 됩니다. 이 팔이 잘 나옵니다. 자, 공연 음란죄. 알몸을 보였다. 성기를 보였다. 그렇죠? 성기를 보였다. 알몸을 보였다는 말은 성기를 보였단 말이에요. 기출문제 가보시면 이 성기를 안 써주고 알몸만 나올 수 있어요. 알몸만 나오면 이쪽에 되는 거예요. 틀렸다. 알몸 나오죠. 성기 안 쓰고 알몸 나오면 제가 됩니다. 성기는 뭐 100%고요. 자, 다음 빨간색 음부 및 유방, 음부 동그라미. 여기 모조 성기 나오네요. 동그라미, 성기 나오네요. 성형이 나오고요. 음부 동그라미, 자위 동그라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성형이 유사 동그라미 이런 것들 전부 다 음란죄가 됩니다. 그러나 파란색으로 부끄러운 느낌 세모, 불쾌감 세모 안 된다. 엉덩이 깐다 세모, 허벅지 세모, 가슴 세모 안 된다. 쉽죠? 다음 페이지. 도박죄를 갑니다. 도박죄. 도박죄 보시면 노트 보세요. 노트 보시면 도박죄 나오죠? 전부 다 미수가 없어요. 미수가 없어요. 추상적 연범들이기 때문에 미수가 없어요. 그 다음 요 도박개장죄 잘 보세요. 도박개장죄가 이제 도박장소동 개설자를 말하게 되는데 요거는 목적범위예요. 그 다음에 상습범위 없어요. 사법시험에 기출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이 상습 도박죄, 상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박죄만 처벌하죠. 도박죄만 상습범위 있지. 도박개장죄는 상습범위 없어요. 자, 여기는 모든 죄 역시 마찬가지로 추상적 연범이고 미수가 없다. 네, 요 2번 잘 보시라고요. 도박장소 개설죄, 도박개장죄인데 목적범위고 상습범위 없다. 기출문제를 가보시면 미수가 없다니까요. 이 죄 역시 마찬가지로 미수를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단순 도박죄. 도박을 한 사람을 처벌하죠. 근데 일시오락 정도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겁니다. 대항범이고 벌금형이고 뭐 객체는 재물뿐만 아니라 이익도 되고요. 우연성이 있어야 돼요. 우연성. 우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평가입니다. 주관적인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고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쓰리고를 하잖아요. 못 먹어도 고다. 그렇죠? 왜? 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우리 카드를 칠 때 마지막 히든 카드를 보려고 가는 거잖아. 배팅하려고. 그렇죠? 그 히든 카드가 잘 올지 모를지 몰라요. 근데 나는 그런 확신을 갖고 하는 거지. 주관적 평가다. 객관적 평가가 아니고요. 그 우연성은 가담자 모두에게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면적 도박은 이 타짜, 사기 도박. 이것은 사기죄가 되지 도박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도박죄가 되지 않는다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도박죄의 피해자지. 피해자가 되는 거지. 사기죄의 피해자가 되는 거지. 자, 일방이 사기 수단이기 때문에 타짜가 끼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사기죄면 된다. 도박죄 안 돼요. 자, 조금이라도 우연성을 받게 되면 그것이 도박이 돼요. 그래서 밑에 판례보도 우연성이 있으면 도박이 된다니까요. 내기돌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착수 동시에 기수입니다. 패 돌리는 순간 기수입니다. 착수면서. 일시 도박일 때는 조각 써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폐광 지역에 관한 특별법 있잖아요. 그때는 법령에 따라서 조각될 수 있다. 우리 총론 시간에 배웠죠? 끊고. 법령이 아닐 때는 무조건 죄가 됩니다. 그래서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 동그라미 조각되는 거죠. 이때는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도박죄로 처벌된다. 처벌된다. 이거 근거가 뭐였어요? 이퀄 속인주의. 첨단 시간에 배웠죠? 속인주의에 따라서 처벌이 되더라. 자, 그러나 일시 오박일 때는 처벌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조각된다. 상습 도박죄 1항만 있다니까. 1항만. 그리고 별도로 가중형이죠. 3년 이하 돼 있으니까. 뭐 2분의 1 가중 아닙니다. 그렇죠? 2분의 1 가중이 아니다. 이렇게. 상습 도박 개장자라는 거 없어요. 없다. 이거. 도박자만 있지. 그 상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의 속성을 말해요. 그 아줌마 맨날 고습 치러 와요. 맨날. 그 아줌마라는 행위자가 맨날 고습 치러 온다니까? 행위 특성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이다. 전과가 있다 없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습병만 존재한다면 상습성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전과가 필요한 것은 누범일 때만 필요하죠. 자, 도박장소등 개설죄. 자, 목적범위죠. 자, 그 밑에 판례 보시면 도박개장죄와 도박죄는 별개입니다. 별개다. 끊고 여기 영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 동그라미, 간접적 동그라미면 된다. 그리고 추상적 이원범위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득을 얻을 필요가 없어요. 왜? 추상적 이원범위니까. 자, 기수 시기는 도박 개장하면 기수입니다. 왜? 추상적 이원범위니까. 현실로 도박판 행해질 필요 없어요. 그래야만 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밑에 판례가 중요한 거예요. 밑에 판례가. 자, 쭉 읽어보시고요. 포코 바둑이 게임 나오네요. 재물이 오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버렸다. 이때 바로 뭐가 돼요? 기수가 돼요. 기수.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 도박 개장하면 기수라고. 실제 꼭 도박을 해야지만 기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밑에도 도박 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면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마지막 도박 게임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기수란 말이에요. 기수. 잘 나와요. 미수하면 틀려요. 기수해야지. 틀리는 거예요. 자, 도박 개장죄를 갈게요. 다 돈 받으면 다 도박 개장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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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자, 법령에 따라서 의하지 않은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이 죄가 되는데 여기서 광고복권도 이 복표가 된다. 그래서 이 광고복권도 법령에 의하지 않고 발매하면 이 죄로 처벌하겠다 이런 말이지. 자, 다음 페이지 신앙에 관한 죄를 갑니다. 역시 이 조문을 보시면 노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 모든 죄가 미수가 없어요. 없는데 유독 있는 게 있어. 이 발굴죄하고 손괴죄 등은 있어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추상적 연범입니다. 그리고 발굴 나와있죠. 발굴, 손괴는 있다. 나머지 없다. 자, 2번 장례식 등 방해죄. 장례식 방해하면 안 돼요. 제사라든지 예배, 설교 이런 거 방해하면 안 돼요. 결혼식은 없습니다. 결혼식 깽판부려도 괜찮습니다. 나를 버리고 간 저 여자 잘 사나보자. 깽판 부린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추상적 연범입니다. 됐어요? 일시적 됩니다. 일시적 박에서 동그라미 치시고. 됐어요? 위험 초래가 된다면 이것도 기수다. 기수. 죄가 된다. 자, 이 예배방해죄가 되려면요. 현재 지금 예배 중인 것을 깽판 부려야지만 돼요. 밀접 불가분도 돼요. 그 다음에 재전방해죄도 재전이 집행 중인 때 방해하면 죄가 되고 역시 밀접 불가분이면 죄가 돼요. 그리고 이 죄는 교회 목사가 예배를 보잖아요. 근데 그 교회 목사가 정식 절차를 밟은 목사가 아닌 자도 얼마든지 뭐가 될 수 있다? 그래도 보호가치가 있는 거예요. 보호가치. 또 형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깽판을 부리면 저 밑에 나오죠? 검은색으로 평온한 수행이 지장을 주면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 보호가치가 없어요. 면직 판결받은 사람은 보호가치가 없어요. 이 깽판 부려도 죄가 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출입을 통제한 것이 죄가 될까? 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왜요? 죄가 되려면 예배 중이거나 밀접 불가분 관계에 있을 때 이때 방해를 해야지 죄가 되는 것인데 지금 출입을 방해했다라고 했을 때 예배 중이 아니죠. 예배 중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것이고 음식 마련도 될까? 아니.
아직은 예배 재전 중도 아니고 밀접 불가분도 아닌 거예요. 밀접 불가분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음식을 마련해서 그 반상 위에다가 음식을 올려놓았을 때 그때는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음식을 마련해 놓았지 반상 위에 올려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분묘 발굴죄. 객체는 분묘죠. 분묘. 분묘인데 암장된 것도 객체가 됩니다. 암장. 암장이 뭐죠? 암장. 암장. 그 토지 소유자 몰래 묘지를 갖다 쓰는 거. 우리 보통 산에다가 묘지 쓰잖아요. 근데 산주인 몰래 그 산에 가서 무덤을 만든다니까. 땅을 산 것도 아니에요. 분묘기지권. 땅을 사서 등기를 내가지고 이 묘지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산주인 몰래 암매장한 거. 그게 암장이라 암장. 근데 그런 것들도 객체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어떤 자식이 내 몰래 묘지 쓴 거야? 라고 해서 삽을 들고 와가지고 파헤치면 이쪽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헤치더라도 뭐 군청에 가가지고 적법 절차를 밟아서 파헤쳐야 되는 것이지 바로 파헤치면 죄가 됩니다. 객체 나왔네요. 토계화된 것도 소유자가 누구인지 불명인 것도 평토화된 것, 비바람에 휩쓸려서 평토화된 것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객체가 될 수 있다. 파헤치면 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기수식인데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우리 판례는 복도 제거설이다. 외부 인지설이 아니라 왜? 추상적 연범이기 때문에 추상적 연범이기 때문에 기수시기를 빨리 당긴다. 밑에 보시면 복도 제거설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인지되어야만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 인지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주고 있는 거죠. 위법성 파트. 자,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승낙을 얻은 자로부터 예를 갖춰서 했다. 예를 갖춰서. 그러면 보호법익을 침해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지했잖아요. 권한 있는 자가 제지했는데 그 제지를 무릅쓰고 했다는 거예요. 무릅쓰고 분묘를 발굴하게 되면 그때는 조각되지 않는다. 응? 그때는 죄가 된다. 이런 말이지. 그 제지를 했다는 말은 뭐지? 그 사람이 승낙을 했다는 말이 아니다. 승낙을 안 했다는 말이지. 자, 사체 등성계죄. 자, 이 부분도 출제가 잘 돼요. 자, 사체, 유골, 유발, 관내 장치 물건을 손괴, 유기, 은록, 은닉, 영득했을 때 죄가 됩니다. 자, 이 사체 유기죄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옮겨 유기했다. 이것은 뭐지? 자귀지. 자귀일 때에는 감호 유무가 있든 없든 불문하고 무조건 죄가 됩니다. 그러나 이 방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작위죠. 이 부작위가 죄가 되려면 장제나 감호 의무가 있어야지만 죄가 되는 것이다. 그 의무가 없으면 방치했다는 것만 갖고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옮겨 유기한 것은 무조건 죄가 됩니다. 옮겨 유기한 것은 자기 의무가, 감호 의무가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죄가 된다. 매몰하는 것도 전부 자기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기이기 때문에 감호 장제 의무가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죄가 된다. 사체 유기죄가 된다. 1번은 살해했으니까 살인죄가 되겠죠? 경합범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방금 보셨듯이 의례를 갖춰서 했다면 죄가 되지 않고요. 그들의 둔체라는 것이 바로 뭐죠? 부작이죠. 이퀄 부작. 일 때는 장제의 의무가 있어야지만 죄가 되는데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살인죄만 되는 것이지 별도로 은닉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변사자가 먼저는 소송법에서 배울 텐데 변사자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 분명치 않은 자를 말한다. 그래서 사인이 범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명백하다. 명백세모. 그때는 변사자가 아니지. 객체되지 않지.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가 해서 모두 사회적 법이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국가적 법에 관한 제의를 갑니다. 내란죄를 보죠. 자, 내란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란죄가 있고 내란 목적 살인죄가 있는데 여기 있는 죄는 미수를 처벌합니다. 특이한 것이 이제 예비 음모 처벌하고요. 그 다음에 선동 선전까지 처벌해요. 선전죄가 이제 처음으로 나오죠. 국가적 법이니까 가장 범위가 넓어서 선전죄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예비음모는 필요적 감면이 있다는 거 받으시고, 둘 다 목적범위라는 거 받으시고, 이 목적범위 중요하죠. 자, 교재 가보시면 목적법 나오네. 그쵸? 자, 우리 앞에서 소유죄 봤는데 소유죄와 내란죄의 차이는 국가적 법이냐 사회적 법이냐 뭐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목적법, 미수범, 예비음모, 선동, 선전, 자수특례 이런 것들은 다 동그랍니다. 내란죄는 다 있어요. 다 있다. 근데 소유죄는 하나도 없어요. 차이 받으시고, 그 다음 행위는 이제 폭동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폭행, 협박, 성계고요. 처벌은 차등 처벌입니다. 여기는 동등 처벌이고 이런 것들. 그 다음 살인, 방화죄의 관계인데 이것은 내란죄의 흡수가 돼버려요. 내란죄 일죄가 되죠. 소란죄 같은 경우는 뭐 상경되는데 뭐 됐고. 자, 내란죄. 목적범위죠. 국토참절,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이니까 여기 최강 가장 범위가 넓어요. 구별이니까 차등처벌이죠. 차등처벌한다. 그래서 수괴자는 어떻게? 모의 참여자거나 지휘하거나 중요 임무 종사자는 어떻게? 부하내동하거나 단순 폭동에 관여한 자는 어떻게? 그래서 차등처벌이다. 그래서 지위, 기여 정도에 따라서 구별해 처벌한다. 맞죠? 자, 됐고 상태범이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치? 연필에 나오네요. 빨간색 상태범 동그라미. 다음 처벌 달라고 말씀드렸고 정도는 최강이다. 평온을 해야 할 정도니까 최강이다. 밑에 빨간색으로 최강이 동그라미. 그쵸? 검은색으로 평온을 해 미칠 자 끝이고.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이면 기수가 됩니다. 기수. 목적범이라고 해서 목적 달성과는 거리가 필요 없어요.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 청론 시간에. 그쵸? 자, 목적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종합 판단이다. 됐고요. 국토 참절이 뭐고 물론이 뭔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소송법 문제인데 목적은 엄격한 증명사항이다. 되어 있고 여기 나왔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미필적이면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확정적 하면 틀려요. 목적은 100%입니다. 미필적 인식. 자, 국헌문란이 뭐고 이게 나오죠? 권능행사 불가능이 뭐고 뭐 제도적 폐지라든지 동그라미 1번. 기능이 있다라도 기능을 쓸 수 없게 만드는 것도 된다. 자, 내부 참가자네요. 이건 필요적 공범이기 때문에 총칙 조문이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다 청론 시간에 배웠잖아. 그쵸? 교사라고 해서 이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쵸? 외부 관여자는 됩니다. 내부자는 안 되지만 외부자는 된다라고 청론 시간에 배우잖아. 특히 공동조문 안 되지만 교사 관계는 된다. 이론상만 그렇다는 것이고요. 검찰직만 이런 부분 받으세요. 경찰직은 안 나오고. 제2개수 문제입니다. 자, 내란죄에 의해서 애초에 계획된 그 폭동행위가 나왔을 때는 단순 일죄가 된다는 것이고요. 또 수반에서 이루어졌다면 내란죄 흡수가 되고 내란죄 일죄만 됩니다. 수반됐다. 내란죄만 되죠? 네. 근데 파란색으로 의도적 실행, 의도적이었을 때는 내란 목적 살인죄라고 하는 별개의 죄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거 색깔 표시 잘못된 것 같은데. 자, 의도적 실행이었다면 그때는 내란 목적 살인죄가 별도로 됩니다. 이것도 바꾸면 내란죄만 된다. 반란죄만 된다. 내란죄만 된다. 됐죠? 자, 내란 목적 살인죄도 목적범위라는 거 말씀드렸고, 자, 내란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입니다. 역시 이 예비 음모죄는 목적범위입니다. 그렇죠? 목적범 예비 음모. 그리고 필요적 감면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다 필요적 감면입니다. 국가적 법은 다 필요적 감면이에요. 자, 밑에 이석기 사건인데 이석기 누군지 아시죠? 자, 먼저 4번부터 먼저 볼게요. 4번부터 먼저 볼게요.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피고인 갑 이석기입니다. 참석자 130명이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에 상부명령이 내려지면 곧바로 전국과 권역에서 국가기관시설 파괴합시다 라고 했어. 그러면 이것이 음모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음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지면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기관시설을 파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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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 등 폭동 세모. 이것이 음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지. 무죄라니까. 얘 있잖아, 얘. 한탕하자. 어? 우리 총론 시간에 예비무죄 할 때 배우죠? 야, 니 뭐 할래? 은행이나 털자. 은행 털자. 은행이나 털 한탕하자. 한탕하자라고 얘기를 나눠 가졌죠. 사병들이. 그치? 한탕하자. 은행이나 털자. 이것이 음모죄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잖아. 국가기관시설 파괴합시다. 이게 음모가 돼? 지 혼자 떠든 거지? 마이크 잡고 지가 이석기 혼자 떠들어댄 거잖아, 그쵸? 음모가 아닌 거지. 그래서 위에 보면 막연하게 합의하거나 단순한 의견 교환하는 것은 음모가 안 돼요. 응? 음모가 안 된다고. 음모죄가 된다 하면 음모죄가 안 된다니까. 음모죄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기 때문에 음모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음모가 되려면 2번 나오잖아. 음모가 되려면 그래.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동그라미 1번.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그랬을 때 안에서 음모가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파괴합시다.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한 것 갖고는 음모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적어도 여기 나오네. 또 나오네. 음모가 되려면 적어도 객관적으로 내란 행위라고 하는 것이 내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 내란에 대한 합의. 그리고 그러한 합의에 위험성이 있을 때 이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음모가 되기 위한 요건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번과 4번은 안 되는 것이고 자, 똑같은 사안인데 똑같은 사안이죠. 3번부터 보기. 상부에서 내려지면 국가기관시설 파괴를 폭도합시다. 파괴, 폭동 동그라미. 그럼 뭐가 돼? 선동죄다. 지가 마이크 잡고 떠들어댔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선동죄란 거예요. 선동죄. 참석자 130명이 모인 곳에서 선동죄를 한 것이지. 그쵸? 그래서 그 후에 가보시면 선동죄가 되려면 지가 선동질만 하면 된다니까요. 선동질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듣는 사람 측에서 반드시 범죄의 결의가 생길 필요가 없지. 그치? 지가 혼자 마이크 대고 떠들면 되는 것이지.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여기 2번 잘 보세요. 내란 목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단순히 특정한 정치 사상이나 추상적 원리를 옹호하거나 단순히 특정한 정책 사상을 옹호하거나 추상적 원리를 옹호하는 것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동질을 했다 하더라도 특정한 정치 사상이나 추상적 원리를 옹호하는 것은 선동이 안 된다. 그러면 선동이 되려면 그 선동해서 선동을 듣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시키거나 증대시킬 위험성 유발시키거나 증대시킬 이 위험성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선동질이 되는 거지. 라고 봤고 여기서 요 4번처럼 명령이 내려지면 파괴합시다! 라고 말한 것은 그러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선동죄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선동질을 할 때 뭐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어요? 또 내란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 이런 개연성까지 또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 그냥 위에 유발시키거나 증대시킬 위험성만 존재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이 말을 해서 꼭 내란행위로 나아간다 이럴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이 죄를 인정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